안녕하십니까, 정혜태입니다. 장애인 학대 범죄 가중처벌 1억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, 허경영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신문 변호사 추가 고소하는가,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, 굉장히 센 거죠. 10년 이하의 징역, 굉장히 센 겁니다. 장애인 학대 범죄는 가중처벌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허경영이, 그리고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, 그리고 이 법원에서 신문한 변호사, 이 자들에 대한 고소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. 참 기가 막힌 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장애인 복지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, 이 장애인 복지법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법률이라는 측면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. 다양해요. 그래서 저는 특수교육도 전공을 했고, 그리고 특수심리치료 이걸 전공을 하고, 또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법학도 제가 전공을 했는데, 그러다 보니까 법을 이제 폭넓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. 총체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데, 지금 이런 행위, 장애인복지법에서 이런 행위를 한 자들은 10년 이하의 징역,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,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법에 보면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감을 주는 성희롱, 성희롱, 성폭력 등의 행위, 성적 수치감을 주는 거죠. 이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, 이자가,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이자가요, 내가 저 X 뭐 하면서 막 쌍욕을 합니다.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이 트럭으로, 뭐 다이아몬드로 한 트럭을 싣고 와도 그게 서지 못해서 내가 못한다. 내가 마음에 이렇게 동하는 사람한테만 그게 쓴다,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거는 굉장한 성적 수치감을 주는 성희롱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대해서 장애인 성희롱에 대해서는 이게 10년 이하의 징역,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죠.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. 그리고 또 장애인의 정신건강,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. 그러니까 장애인의 정신건강, 그러니까 지금 이 오원복 선생님이 이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이자, 한 트럭 다이아몬드를 싣고 와도 그 거시기가 서지 못해가지고, 내가 마음에 동하는 사람한테만 쓴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또 녹취록을 여러 번 올립니다, 단톡방에. 그게 지금 어디로 떠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정말 기가 막힌 거죠. 그래서 이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대해서는, 이거는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정신건강에 아주 정서적으로 학대가 되는 거죠.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? 그리고 심지어는 이 허경영이, 이자가 이 오원복 선생님이 3천억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. 그리고 조폭과 이 권총을 동원한 자, 요자하고 짰다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이것도 정신적으로 엄청난 이 학대 행위가 되는 거예요. 사실 엄청난 겁니다, 이거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. 그리고 신문 변호사, 이미 장애인으로서 판정을 받은 그 아픔이잖아, 아픔. 아니, 본인이 만약에 시각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아픔 아닙니까? 아픔이단 말이야. 굉장한 아픔이라고, 그게. 그런데 그 아픔에 대해서 그 카톡에서 문자 누가 썼냐, 그리고 나가기 이런 건 누가 했냐, 이런 식으로 그 고소장 할 때 누가 그 뭐 도장을 찍을 때 뭐 어떻게 찍었냐, 이런 식으로 그 뭐 진술서는 어떻게 읽었냐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짜 장애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거죠.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. 그리고 이자가,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이자가 계속 또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. 저 뭐 장애도 가짜 장애인 것처럼 막 떠들어대는 걸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분하고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, 이 같이 이제 법원도 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막 가다가 법원에서 막 넘어지시는데, 처참합니다.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반찬을 이거 잘 집어 못 드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이렇게 반찬을
깍두기 뭐 이런 것들도 숟가락으로 이렇게 집어 드시고 막 이러는데 마음이 아픈 거죠. 네,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. 네. 그런데 이런 장애인의 정신 건강, 그러니까 재판에 며칠 전에 재판에 갔다 오셨는데 몸에서 피가 분출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. 네.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오늘 장애인 복지법을 내가 다 뒤졌어요. 네, 다 뒤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. 이게 장애인 복지법 위반, 장애인 학대, 네, 이걸 가지고 이자들을 엄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이 장애인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다라는 거죠, 이거. 네, 그래서 이 허경영이, 네, 그뿐만 아니라 지금 법원에서 신문한 변호사, 네, 이자, 그리고 이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, 이자들을 장애인 학대, 범죄 가중 처벌, 네, 이것으로 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다,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죠. 네, 그래서 지금 이 장애인 복지법은요, 가중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이 되고, 그리고 상습적으로 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범한 자는 그 형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허경영이가 12번 12번 상습적이죠. 네, 그래서 이 허경영이도 가중 처벌해달라. 네, 그리고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이자도 아주 뭐 열 몇 번을 올립니다. 그걸 열 몇 번을 올려요. 네, 그러니까 이자도 가중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. 그리고 그 변호사, 네,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복지법을 한 번만 읽어봤으면, 네, 한 번만 읽어봤으면 절대로 그런 신문을 하지 않죠. 네, 그래서 이 변호사들도요, 뭐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법이라든지 뭐 장애인 복지법이라든지 또는 아동발달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거 모르는 변호사들 많습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자들이 이제 그냥 뭐 일반인들처럼 신문을 해야 되는 거죠. 네,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대학 병원에서 이미 장애로 판정을 내린 사람을 뭐 법정이 뭐 장애인 판정 센터입니까? 네, 장애인 진단 센터입니까? 법정에서 계속 누가 그 문자는 어떻게 쳤냐? 그거 어려울 텐데, 그거 나가는 거, 그 단톡방에서 나가는 거 어려울 텐데,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이자가 가스라이팅을 한 게 아닐까,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. 내가 이자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아주 다른 사람을 아주 그냥 뭐 망가뜨리는 데는 아주 전문이에요, 전문. 네,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질려가지고 종교범죄대책협의회에서도 막 나가버렸죠. 네, 제가 오늘 종교범죄대책협의회 그 문자 내용을 쫙 읽어봤는데, 야, 진짜 어떻게 저런 정신적 학대에서 견딜 수 있었을까,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네, 그런데 이 장애인 이 오원복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몸에서 피가 분출해 나올 만하다. 정말 이 고통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억장이 무너집니다.